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원 연구원입니다. 자, 우리 이제 늘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이맘때가 제일 슬프고 기쁠 때죠. 합격한 사람은 우리가 합격해서 기쁘고 떨어진 사람은 뭡니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이 좀 서운하겠죠. 그래도 우리가 올해 30회 기출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지적과 관련돼서는 올해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우리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문제 1번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지목과 관련된 문제죠. 지목의 구분 좀 몇 개예요? 28개. 특히 유지에 대해서 올해 출제가 된 거네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호수 등의 토지와 완골 등에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의 지목의 구분은 뭐예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뭐예요? 1번이 되죠. 유지가 되겠죠. 지목과 관련돼서 올해 간단한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고요.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문제 2번은 뭡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량 적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라고 말하네. 재심사 포인트 잡아야죠. 지적분야 정량 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는 문제 뭐가 되죠? 중앙지적위원회가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지적정량 적부 재심사입니다. 적부심사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지방지적위원회.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문제 3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 등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통유정을 등록 관리하는 장부, 기타 공부가 하나 나왔네. 뭡니까? 포인트는 지상경계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러면 문제 3번과 관련돼서는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이 되겠죠. 4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및 회복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나왔죠. 해면성 말소와 관련된 문제는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신청 기간이 며칠 준다고 그랬죠? 바로 90일이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문제 4번과 관련돼서 틀린 거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네요. 4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시죠.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며칠?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과 관련돼서는 올해 이제 축척 변경 절차 부분보다도 여기에다 좀 바짝 신경을 써놓으라고 그랬죠. 바로 축척 변경 위원회와 관련돼서. 축척 변경 위원회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축척 변경 위원회와 관련돼서 박사 문제로 우리가 출제가 됐네요. 5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기업과 관련돼서 축척 변경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용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용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업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오늘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의결 정족수. 그러면 기업과 관련돼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내용과 관련돼서 축척 변경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위원회로 구성하되 위원은 10분의 5라고 그랬죠. 그러면 2분의 1,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적 변경, 수적 변경, 토지 소유자죠. 축적 변경 시행적이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 토지 소유자는 전원을 이혼으로 이촉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혼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틀렸고요. 디귿과 관련돼서 이혼은 해당 축적 변경 시행자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이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 소관청이 이촉한다. 그래서 디귿과 관련돼서는 하자가 없죠. 그래서 옳은 것 그랬으니까 기억하고 디귿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문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이죠.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우리 반출과 보존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가 됐네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제조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와 관련돼서는 몇 번이 틀렸어요? 1번이 틀렸죠. 1번이 시도지사가 빠져야 되겠죠. 시도지사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한다.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여기를 뭘로 권쳐야 돼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2번, 3번, 4번, 5번과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특히 올해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신경을 바짝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하자가 없죠. 그래서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과 관련돼서는 등록사항 정정 중에서 바짝 신경스럽게 말하고 그랬어요. 역시 우리 직권정정과 관련돼서 박스 문제로 출제 예상이 됐었는데 역시 직권정정과 관련돼서 박스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직권정정과 관련돼서는 몇 개죠? 10개 우리가 숙제해달라고 그랬죠. 그럼 직권정정과 관련돼서 바르게 묶인 것 한번 찾아볼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모두 고른 것은 기업과 관련돼서 지적공부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직권정리죠. 지적대에 등록된 필지가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정감이 있대요. 그러면 이건 직권정정이 아니죠.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디귿과 관련돼서 청량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거는 직권정정 사유가 없었죠. 직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될 때 누가 잘못 입력했을까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문제 7번의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우리 면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무슨 처리가 나왔죠? 문제 8번 무슨 처리예요? 단수 처리.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545입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545입. 우리 대축적과 소축적. 대축적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0.01이더라도 소수 0.1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촌 단위 축적은 뭡니까? 0.1이라도 등록 면적 단위가 1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 8번과 관련돼서 단수 처리 한번 보도록 하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대의 측적이 600분의 1이래요. 그러면 600분의 1은 뭡니까? 우리 등록 면적 단위가 얼마죠? 1이죠. 0.1이죠. 0.1 지역에서 등록할 한 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0.1이 커요? 0.05가 커요? 0.1이 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0.1로 등록하겠죠. 그러면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의 신청에 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하겠죠. 자, 사업 시행자 며칠? 15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라고 그랬죠. 틀린 거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서에 사업 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 계획들을 첨부해야 된다. 3번 지문, 2번 지문과 관련돼서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 행질 변경 공사가 착수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2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착공이 아니라 뭐예요? 결론. 바로 준공된 때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정비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된다. 오케이. 자, 4번 지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동그라미 누가 필요하죠? 대타가 필요하죠. 대타. 그러면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애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5번의 특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특지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신고한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 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한다는 뜻을 적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결론적으로 착공이 아니라 뭐예요? 준공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을 가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청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 자, 지적 청량의 대상에서 우리 지적 청량의 대상과 물어본 거죠. 그럼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이라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한번 연습해다는 게 문제 10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 신규 등록 청량이 되겠네요. 내년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 청량이 되겠네요. 지적재해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해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어 청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바로 지적재해조사 청량이 되겠죠.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이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개 등록 말소 청량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 전부 옳은 거네요. 그러면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적 청량의 대상과 관련돼서는 역시 우리 31회 때도 우리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늘 우리가 준비를 좀 해둬야 돼요.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의 대상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목 11번과 관련돼서는 지목과 관련된 문제로 되겠죠.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주게 됐네요. 지목은 뭡니까? 우리가 목도장이라고 우리가 숙제하라고 그랬죠. 목도장. 자, 장과 관련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칭? 정식 명칭이죠. 지적도 임야들은 무슨 명칭? 약식 명칭이 돼요. 원칙은 두 문자, A 조건은 차문자가 되겠죠. 그럼 차문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으라고 그랬죠. 장차 전언입니다.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차가 주차장, 전 하천언이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할 때 표기하는 보호로 옳은 것은 강천지 강이죠. 공장용지 장, 유원지는 원, 제방은 제자가 되겠죠. 그럼 도로는 도자가 되겠죠.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시 합병과 관련돼서 우리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했죠.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5번과 관련돼서는 90일이 아니라 며칠이죠? 60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합병과 관련돼서 특히 합병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A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 A적으로 몇 개? 예, 12개. 12개와 관련돼서 공동주택의 부지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제 그걸 우리가 반드시 숙제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며칠로 본체가 되고 60일로 우리가 본체가 되겠죠. 그러면 12번과 관련돼서 5번을 한번 보죠. 토지 소재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12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시법 어렵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지적과 관련돼서 특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자기가 조금만 투자한다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역시 우리 문제가 나왔듯이 1번부터 12번까지 우리가 봤지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가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수업에 성실하게 강의를 착실하게 들어라. 강의를 착실하게 들으면 뭐예요? 무조건 우리 만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과 관련돼서는 특히 우리 31회 때도 우리가 무난하게 출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정확하게 꼼꼼하게 정리해 준 사람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무조건 12문제 만점을 우리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적과 관련돼서 12문제를 우리가 풀어봤고요. 자,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13번 등기법 문제죠.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권리자 의무자와 관련돼서 개념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가 뭐냐? 실체법은 뭐예요? 등기 청구권 관점에서 우리가 보라고 그랬어요. 등기 청구를 요구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뭡니까? 등기 청구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가 바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라는 것은 이익을 받는 자.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를 한번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문제 13번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1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실체법상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잃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고 대표적인 채권자 대의 신청도 있죠. 그럼 1번과 관련돼서 뭐예요? 우리가 맞네요. 자, 2번 질문입니다. 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에 대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 정확하게 맞죠. 자, 3번은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며 실체법상 권리 의무에 대해서 고려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절차법상 등기법상 이익을 받는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 불이익을 받는 자는 등기 의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번 질문도 우리가 맞네요. 자, 4번 질문입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한 월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경우 갑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된다. 오케이. 자, 5번에 부동산 갑을 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는 병이 을을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병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된다. 병은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에 해당되죠. 등기법상 이익을 받으니까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 13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이 문제도 상당히 자,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다면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등기법에 대해서는 개념을 잡아라.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실제법상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만 정확하게 잡았더라도 문제 13번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고요. 한편으로는 개념을 어영부영한 사람은 문제 13번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었던 문제가 바로 문제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13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14번과 관련돼서 등기원이 등기 신청을 각하라는 것은 거부라는 뜻이죠. 자, 각하와 관련돼서 거부 신청과 관련돼서 1호부터 11호까지가 우리가 있죠. 여기에서 특히 1호는 무슨 위반?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되죠. 그러면 1호와 2호는 절대 무효가 되죠.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뭐의 대상이 된다?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과 관련돼서 우리 기업, 니은,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그 다음에 리을, 미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는 어떻게?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죠. 일부에 대해서는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각하 사유가 되네. 2호 사유가 되는 거네. 자, 디귿과 관련돼서 농지 전세권 2호 사유가 되죠. 2호. 자, 디귿과 관련돼서 공동상선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디귿과 관련돼서는 그거네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우리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자, 우리 등기소로 가게 되면 뭐예요? 각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 그럼 신청으로 이루어지면 이때는 2호 사유가 되겠네요. 자, 리을과 관련돼서 공동상선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일부 지분에 대해서 한대죠.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업권 리을과 관련돼서 우리가 축도로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원 보상신. 자, 우리가 이제 자가용. 우리 이제 요것만 외웠어도 올해 이제 세 문제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죠. 그 다음에 자점호가 되겠죠. 자,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저는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죠. 자, 가구 등기와 관련돼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나, 저는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포괄지원과 관련돼서 자기 지분, 전원 지분 다 되죠. 자, 미음과 관련돼서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건 부정성 위반으로서 안 되죠. 미음은 바로 2호 사유와 관련돼서 전부 그러면 각하 사유가 되네. 요거는 규칙, 등기 규칙 몇 조와 관련돼서 52조에 해당된 부분을 우리가 5개 지문을 선별해서 우리가 출제를 해놨네요. 문제 14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영수증이죠. 영수증은 재발행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등기 필 정보와 관련돼서 등기 필 정보가 분실되거나 자, 분실될 때 절대 제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재작성하지 않고요. 그럼 등기 필 정보와 관련돼서 당연히 우리가 나와야죠. 우리 영수증에 해당된 부분으로서 그러면 등기 필 정보와 관련돼서 틀린 것, 자, 틀린 것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네요. 자, 1번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성산 등기 의무자 역시 우리가 출제됐네요. 자, 판결의 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성산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필 정보를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오케이. 자, 2번 질문. 등기원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오케이. 등기 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는 신청과 명인이 말 때, 일치할 때, 버전 설정 이전에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과 변경이었죠. 그러면 2번도 하자없는 지문이 되겠죠. 3번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필 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절대 재교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틀린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 자, 성산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의 등기 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성산 등기 의무자. 오케이.
자, 5번에 등기한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 필도서를 통지하지 않는다. 왜? 신청인과 명인이 말 때 일치할 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문제 16번.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어리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린 부동산을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오케이. 어른 갑이 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대리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가 이거와 관련돼서는 문제 정답은 2번이 되죠. 우리 이제 이거 한번 보죠. 자,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죠. A가 무슨 신청이 있어요? 제3자에 한 신청이 있죠. 제3자에 한 신청. 자, 원칙 당사자 신청. A가 제3자에 한 신청으로서 제3자에 한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그래요. 포괄 승계인, 즉 상속인 등기와 관련돼서 두 번째 대의 신청이 있었죠. 세 번째 뭐예요? 자, 대리인 신청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리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문제 16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등기 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 재판을 걸 수 있겠죠.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이행 판결에 대해서죠. 이행 판결은 2단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죠. 이행 판결은 몇 조죠? 186조죠. 그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민법에서 우리가 출제됐고요. 대표적으로 4번과 관련돼서 이행 판결과 관련돼서 2단 판결에 한 등기 이행 판결도 우리가 출제가 됐네요. 자, 5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면 어른 등기 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러면 원론적인 거에서 우리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접수한 때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출제가 됐네요. 자, 문제 17번입니다. 자, 가등기 안 나오면 이거는 뭐 안 꼽는 자, 우리 이제 붕어빵이 되겠죠. 가등기는 무조건 우리가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가등기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등기소로 가죠. 원칙은 공동, A가 단독 신청. 그럼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그 원리는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판례안, 소유권 보전 동그라미 전화예요. 보전은 가구를 채째로 개설하죠. 그럼 보전 등기는 가등기 할 수 없다. 맞네요. 자, 2번 질문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장래 동그라미. 장래 확정될 것일 경우 가등기 할 수 있다. 오케이. 가등기된 권리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맞춰진 경우 제3자가 본등기 권리 의무자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뭐 2번, 3번 질문에 대해서도 뭐 크게 뭐 하자는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자, 4번 질문 보자. 가등기 권리가 여러 시래. 여기는 뭐예요? 자, 그러면 누구 것 한다고 그랬어요? 자가용이잖아요. 자가용과 관련돼서 가등기는 누구 것 타요? 자기 것만 타죠. 남의 거는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 여러진 경우 거중 1인이 공유물 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X. 역시 올해 자가용이 또 하나 출제가 됐네요. 그러면 문제 17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가등기 문제는 우리 29의 문제보다는 좀 쉬운 문제로 우리가 출제가 됐네요.
자, 5번과 관련돼서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의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 등기가 없다면 가등기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는 어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뭐 요것도 또 이야기하듯이 우리 31회 때도 계속 우리가 출제 예상이 되는 거니까 요거 한번 꼭 좀 제가 나름대로 저는 보상신 그 다음에 자가용 자점포에 대해서 자꾸 우리 요거에 대해서는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 저는 가능하죠. 일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죠. 가등기와 관련돼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나 전원 지분에 대해서 안 되죠.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그러면 문제 17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 수용이죠. 역시 수용과 관련돼서는 지문으로 나올 예상이었는데 수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약간 요거는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문제 18번 특히 수용과 관련돼서는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수용과 관련돼서 역시 박스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4개 지문에 대해서 우리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옳은 것. 자, 기업과 관련돼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 수용의 제기를 넣어서 등기 원인 정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죠. 오케이.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고요. 자, 니은과 관련돼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원인 토지 수용으로 거기까지는 좋아요. 연어리는 자 수용의 재결의를 기재한다. 수용일을 기재하겠죠. 그럼 니은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X가 되네요. 자, 디귿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수용을 이란 손기 신청 시 수용은 단독 신청. 그러면 자 계약이 아니죠. 그럼 진정성 확보됨으로써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리얼과 관련돼서도 뭐예요? 자, 리얼과 관련돼서도 어때요? 자, 리얼이죠. 자, 그러면 디귿과 관련돼서죠. 디귿. 그러면 X가 되겠네요. 자,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리얼과 관련돼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하는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즉 요역지 지역권이죠. 집값 말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 리얼과 관련돼서는 맞고요. 자, 민과 관련돼서 수용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토지 수용 연회 재결이 실효됐대. 실효됐으면 어때요?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민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맞네요. 그럼 여기에서 수용과 관련돼서 맞는 거 골랐으니까 기억, 리을, 미음 이걸 고르라는 거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과 관련돼서 우리 합의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무조건 말씀드렸죠. 합의 등기 시 뭐에 뜻만 표시하면 되지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근데 합의 등기와 관련돼서 그 측면에서 조심해라 놓고 특히 이제 뭐예요?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돼야 안 되죠. 안 되니까 뭐예요? 합의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이전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라고 그랬어요? 변경 등기라고 그랬죠. 문제 19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5개 지문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자, 문제 19번. 합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죠. 서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은 전원 명의로 합의로 등기한다. 오케이. 합의 등기를 하는 경우 합의자의 일원과 각자의 지분 비율이 기록돼야 된다.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되지 합의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19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을 확인해야 되겠죠. 문제 1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3번 질문 보죠. 2인의 합의자, 즉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의자는 거의 단독 소유로 합의 명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합의자 1인이 다른 합의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서 합의 지분을 처분한 경우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요. 공유자 전원이 소유관계를 합의로 변경한 경우 변경계약은 등기 원인으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자, 2번 질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예측했던 거니까 특히 딴 거에 대해서 3번 질문에 대해서 변경을 이전으로 살짝 얹혔다면 난이도가 좀 높아졌을 텐데 특히 2번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은 합의 등기와 관련돼서 나머지 질문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상대적으로 문제 2번에 대해서 충분히 체크할 수 있었던 문제가 바로 문제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 문제 20번이 약간 까다로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제 문제 20번도 유추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자. 자, 이 신청입니다. 자, 등기 신청이 각각 결정에 대한 이 신청에 따라서 관할 법무위원 기록 명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특강 자료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근데 이 신청과 관련돼서는 평상시 출제되는 것을 약간 벗어나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 신청과 관련돼서 이건 자, 등기 규칙 116조를 자, 116조를 그대로 우리가 그냥 번호만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 한번 이해를 했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기록이 있었으나 소유권 동그라미 기록 명령에 따라서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동그라미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하다는 전제 요건을 생각했다면 충분히 문제 20번도 충분히 우리가 1번이 맞는 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질문 보죠. 권리 이전 등기 뒤에 권리 이전 등기 상대적으로 양립할 수 없겠죠. 3번에 말소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했대.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는데 이 신청을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등기인이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의 첨부 정보로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등기할 수 없죠. 전세권 동그라미 자, 전세권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중 전세권 안 되죠. 이중 재산권 돼야 안 되죠. 그러면 부등기 저지력상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다면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이 신청 규칙 116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양립이 가능하느냐 양립이 불가능하느냐 그걸 이해했다면 충분히 이 문제도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고 특히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이 신청은 상당히 우리가 초보자들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등기규칙 116조를 근거로 해서 문제를 만든 거고요. 자, 문제 21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소유권 보전. 자, 소유권 보전 등기가 문제가 안 나오면 이건 등기법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 역시 단독 문제로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냈네요. 자, 1번 질문 보죠. 1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의 경우 보전 등기는 원시 취득이죠.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죠. 그러면 등기원인과 연어들은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우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문들을 철저하게 이해를 해놓으라고요. 등기법은 이해라는 어떤 과정이 반복이 되어 등기법은 쉬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2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죠. 자, 이번에 토지 동그라미.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중에 보전 등기 안 되죠. 자, 군수 나왔다. 군수. 그러면 건물이죠. 건물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뭐에 한한다? 건물에 한한다고 그랬죠. 그럼 3번은
자, 4번 질문은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건물이죠. 우리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서 대장 정보를 표시하는 것. 불러봐요.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부동산 변경 등기, 멸실 등기는 자, 우리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건물이니까 건물을 표시하는 증명하는 정보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오케이. 자, 5번에 대응돼서 5번 질문은 뭡니까? 직권소유권 보전 등기죠. 직권소유권 보전 등기,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요. A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미등기 주택이 나왔다. 두 치면 직권으로 가 있어야 되겠죠.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하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후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 21번에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에서 여기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죠. 부기등기는 매년 우리가 출제되니까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어서 주등기, 부기등기로 나눠지죠. 부등기는 A적 측면인 것은 그럼 5개 지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 한번 해보죠. 자, 한매 특약이네요. 국가가 부기등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기등기. 자, 그러면 요거는 각구의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겠네요. 권리소멸 약정은 부기등기네요. 부기등기고.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죠. 저당권 동그라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변경 등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죠.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4번 질문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야기했어요? 각과 관련돼서 이야기했죠. 각과 얼굴 조심하라. 피보전 권리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처분을 거는가, 처분 제한을 건가. 그러면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을 위한 정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각구의 주등기로 이루어지겠네. 이거는 각구의 주등기예요. 각구의 주등기. 그럼 부기등기가 아닌 것.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 동그라미.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권리.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는 있으면 부,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자면 주등기.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겠죠. 문제 2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3번과 관련돼서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출제해놨네요. 자, 1번 질문 한번 보죠. 자, 변제기, 저당권 설정 동그라미. 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대표적으로 4개라고 그랬죠. 채권액, 채무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표시. 우리 특수저당이라면 그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표시. 그 다음에 공동담보의 표시가 기록되겠죠. 변제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하면 1번은 결론 X가 되네. 자, 이번에 동일한 채권에 먼저 공동담보 목록 몇 개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5개 이상. 그러면 2번은 X가 되는 거네. 그래서 5개 이상. 자, 그 다음에 3번은 저당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양도한 경우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위해 양도액을 기록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비스무리한 문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출제가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 23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일정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아니, 채권을 담보하니까 채권 평가액을 기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결론적으로 X다.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죠. 자,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 매각됨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대가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의 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의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한다. 그럼 선순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차순위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 23번과 관련돼서 5번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된 거고, 특히 문제 5번과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법 48조의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순위가 아니라 차순위라는 것. 그러면 문제 23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저당권 문제도 이것도 약간 저당권을 우리가 등한시한 사람은 상당히 또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2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4번과 관련돼서 공유네요. 공유. 자, 공유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죠. 자, 1번 보죠. 자, 옳은 것은. 자,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 1위는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죠. 보전 행위로. 자, 이번에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로. 자,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유는 한 사람이야, 두 사람이야? 두 사람 이상이죠. 그럼 단독이 아니라 공동이 되겠네요. 자, 3번은 등기된 공유물을 분할 금지 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1인은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약정 기간과 관련돼서 여러 사람이니까 단독이 아니겠죠. 그럼 3번도 X네요. 4번의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 나왔다. 전세권 나왔다. 1444개 지분이 발생되는 게 있었죠. 영리권에는 뭐가 끝이 나지 않아?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X라고 그랬죠. 그러면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문제 24번에 뭐예요? 4번이 틀렸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왜 맞는지 우리 한번 보죠. 한 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 소유자이기로 하고 한 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 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 한 필지 전체의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등기법 12문제를 풀어봤죠. 상대적으로 우리 어려운 문제도 몇 문제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에 충실하다. 늘 제가 기본이 충실하다. 자, 기본에 충실해 주셔야 돼요. 기본에 충실해 줘야 되고, 기본 강의가 제일 좋은 강의는 뭡니까? 바로 기초죠. 기초라는 것은 항상 초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특히 11월 달, 12월 달, 1, 2월 달 요 강의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기초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사람이 막 많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좀 서둘러 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합격한 사람들은 합격해서 기분이 좋고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미리미리 서둘러 달라는 겁니다. 기초에 충실하다는 거 부탁드리고, 하여튼 합격 불합격 이걸 떠나서 우리가 여기 시험을 30회 기출 문제를 풀어봤다라는 것,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우리 하여튼 합격한 사람은 축하드리고요. 우리 불합격한 사람들은 또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 끝까지 합격을 해야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라. 제 지론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봐야 돼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우리가 조금 안다 해서 우리가 3, 4월 때는 나오지 마시고 기초 강의, 즉 초기 강의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달라야 돼요. 제일 좋은 강의가 몇 월이냐? 바로 12월 1월달, 2월달 요때를 바짝 조여놓으시라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3, 4, 5, 6 요걸 우려먹을 수 있다라는 거. 하여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기출문제 풀이할 때마다 늘 우울증에 걸려요. 합격한 사람은 좋고요. 나름대로 떨어진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슬프고 외로워집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했고요.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시작할 때도 다시 본격적으로 빨리 시작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했고요. 우리 하여튼 푹 쉬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